여러분, 최근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박나래 씨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당분간 힘들다 수준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복귀 확률은 0%에 수렴한다는 냉혹한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대한민국 예능계를 주름잡았던 예능 퀸의 추락치고는 너무나도 빠르고 또 처참합니다. 개그계의 대선배는 이미 오래전 그녀에게 멈추라고 경고했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동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 대해 말을 아끼며 의미심장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과 여론은 동시에 그녀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쩌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을 단순히 가십 차원이 아니라 법적 쟁점, 위기관리의 실패, 그리고 업계 내부의 시그널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대중들이 그녀에게 등을 돌렸는지, 그 차가운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리고 대중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바로 기본의 문제입니다. 박나래 씨는 전 소속사와 결별한 후 자신의 어머니를 대표로 앉힌 일인 기획사 체제로 1년 넘게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가장 기초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허가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법에 따라 엄연히 지켜야 할 필수 의무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박나래 측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직원이 어머니 한 명뿐이라 행정 처리를 할 여력이 없었다. 워낙 많은 논란과 송사에 휘말려 대응하느라 경황이 없어 등록이 밀렸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대중들은 이 해명에서 오히려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왜냐고요? 일반 국민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세금을 내고 법을 지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자영업자들도 사업자 등록은 기본으로 하고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톱스타가 바빠서 법을 지킬 시간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정부의 지적과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방치되어 왔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수익 활동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의무는 소홀히 했다는 비판. 박나래 씨는 이 지점에서 대중의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전 매니저와의 진흙탕 싸움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싸움은 박나래 씨 측의 전략적 오판이 빚어낸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조계 전문가인 장현호 변호사는 이 사건을 두고 합의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건 초기, 전 매니저 측이 부당 대우와 정산 문제를 제기하며 약 1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을 때가 바로 그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박나래 씨가 내 불찰이다, 미안하다며 깔끔하게 정산해주고 사과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이 사건은 대중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조용히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 측은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자극했고 결국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으로만 5억 원 이상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1억 원으로 막을 수 있었던 호미를 5억 원을 들인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이나 탈세 및 횡령 의혹 같은 연예인 생명에 치명적인 이슈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는 점입니다. 전 매니저 A씨는 현재 언론 플레이하지 말고 박나래 본인이 직접 나와라라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입출금과 계약은 박나래의 컨펌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박나래 씨가 횡령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나래 측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죠. 여기서 대중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1인 기획사라는 구조상 대표나 소속 연예인이 자금 흐름을 모른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만약 전 매니저 말이 사실이라면 박나래 씨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박나래 씨 말이 사실이라 해도 자기 회사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는 무능한 대표라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이미지 타격은 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상처라면 동료들의 반응은 그아 터진 내부의 문제를 보여줍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방송에서 선배들이 박나래 씨에게 던졌던 말들이 성지순례처럼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영자 씨의 발언은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과거 방송에서 이영자 씨는 박나래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나래의 인기는 딱 여기서 멈춰야겠다. 당시에는 다들 웃고 넘겼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대선배의 눈에는 이미 위태로운 후배의 모습이 보였던 걸까요? 박나래 씨가 방송에서 과거가 지저분하다, 방송에 못 나갈 이야기들이 많다며 무용담처럼 늘어놓을 때 이영자 씨는 웃지 않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그 선을 넘으면 위험하다는 뼈있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박미선 씨의 발언 또한 다시 회자됩니다. 나는 박나래가 부럽다.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데 무엇보다 어떤 짓을 해도 용서받는 그 성역이 부럽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날의 코기. 솔직함이라는 캐릭터 뒤에 숨어 비난을 피해가는 상황을 꼬집은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성역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절친이었던 장도연 씨의 변화입니다. 최근 장도연 씨는 요즘 삼국지를 읽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다 죽더라. 일 말고 사람 친구는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중들은 이 발언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직감하고 있습니다. 연예계에서 동료들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것은 업계 내부 평판이 이미 바닥을 쳤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동료들이 쉴드를 쳐주지 않는 연예인. 과연 재기가 가능할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그녀가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건에서조차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최근 박나래 씨 자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절도범에 대한 항소심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분명 박나래 씨는 피해자이고 위로받아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댓글창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피해자인 건 알겠는데 제발 뉴스에서 그만 보고 싶다. 이름만 봐도 피곤하다. 또 무슨 일이냐. 지겹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느끼는 피로감의 실체입니다.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대중은 이미 박나래라는 브랜드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예능인의 생명은 호감과 웃음인데 이제 그녀의 이름은 논란, 법적 공방, 사건 사고와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에게 대중의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혐오 섞인 피로감입니다. 이런 여론 환경 속에서 복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박나래 씨의 복귀가 불가능에 가까운 이유는 단순히 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법을 우습게 알았던 안일한 태도,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키워버린 오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평소의 행실,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에게 깊은 피로감을 안겨준 이미지 소비까지,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나래 씨에게 필요한 것은 방송 복귀를 위한 간보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법적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대중들이 느낀 배신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깨져버린 신뢰의 그릇을 다시 붙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박나래라는 이름이 다시 대중에게 웃음을 주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나래 씨의 복귀 가능성.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